이제 우리 알트코인 시장 분위기도 봐야 되는데 네. 알트코인 시장 어땠어요? 분위기도 보겠습니다. 일단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봤을 때 조금 상위 종목들의 하락세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일단 리플 먼저 확인하자면은 리플은 결국 0.5달러를 깨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0.49달러까지 현재 하락을 한 상황인데 그런데도 리플은 쉬지 않고 호재를 내놓죠. 하지만 호재는 가격에 반영이 안 되죠. 일단 첫 번째 호재입니다. 리플이 신탁회사 포트리스 트러스트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을 다시 한번 갖게 됐는데 일단 지속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권에서의 이런 적극적인 뭐 인수라던가 뭐 MOU라던가 이런 추진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인수 거래 규모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적어도 뭐 2억 5천만 달러 정도는 될 것 같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포트리스 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기업에 맞는 뭐 보관이나 거래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라이센스들을 통해서 뭐 다른 미국의 여러 스테이트 이런 주에서도 뭐 송금과 관련된 부분에서 면허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도 있고 또 규제 라이센스를 더 추가적으로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다음으로 리플이 좋다라고 또 이 리플의 CTO가 리플의 기술 개발 책임자가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한 얘기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평한 거네요, 자평. 네네네 자화자찬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어쨌든 우리 시장에서는 뭐 이슈가 늘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가지고 와봤고요. 리플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우리 EU 누나께서도 느끼셨겠지만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랑은 비교도 안 되게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열일을 하고 맞아요. 또 성과를 내고 결과로 우리 시장에 증명하는 사실 맞아. 거의 기업이거든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들끼리 뭐 비트코인 다음으로 우리가 좋다 하는 말들이 뭐 신빙성 없는 말이 아니라 저는 뭐 정말 거의 그 정도 맞아요. 레벨은 줘도 맞아요.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FTX 관련해서 조금 이슈들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리플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FTX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코인 거래량을 봤을 때 가장 많은 비율이 지금 솔라나거든요. 685억 달러. 그다음에 FTT 이거는 자기네 코인이에요. FTX 저거야 코인. 뭐. 근데 FTT보다도 솔라나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앱토스, 도지코인, 폴리곤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집니다. 근데 아무래도 솔라나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 보니까 주말 사이에 솔라나가 가격이 말 그대로 폭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솔라나가 큰 폭으로 조금 하락하는 두 자릿수 이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지금 FTX가 이거를 한 번에 다 매도를 할지 혹은 조금 나눠서 매도를 할지 그러니까 양심이 있으면 시세에 영향 미치지 않게 그냥 찌급찌급 이렇게 팔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일단은 13일부터 네. 뭐 매주 2억 달러씩 매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주말 사이에 이제 솔라나를 비롯해서 이제 FTX 포트폴리오에 편입돼 있던 종목들의 가격 하락이 나왔었는데 일단 솔라나의 이 리스크가 가장 크다라는 이유로 가장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요. 코인 마켓캡 가격 확인해 보면은 지금은 전일 대비 5% 정도 하락하면서 18달러까지 현재는 내려온 상황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 FTX 때문에 그 당시에도 되게 큰 폭의 하락을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여기에서 거래되다가 FTX 사태 때 여기까지 쭉 내려오고 다시 조금 상승해주는가 싶더니 여전히 지금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FTX 이슈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정말 솔라나는 계속해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도지코인과 관련해서 이 데이터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지코인으로 돈을 벌고 있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도지코인 보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 42%는 돈을 벌고 있다. 민코인 중에 역시 대장은 도지다라고 지금 데이터가 나왔는데 저도 도지코인 보유자인데 저는 안타깝게도 42%에 들지 못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도지코인을 갖고 있어요. 진짜요? 근데 조금 이건 그냥 정말 그냥 뭐 밥값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저는 되게 늦게 들어갔거든요. 몇 달 안 됐어. 근데 저도 손실인데? 손실도 손실이세요? 마이너스 30인가 그렇던데? 어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최근에 들어갔는데 내가 손실인데 어떻게 42%가 수익?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아? 나 갑자기 되게 불쾌한데? 작년에 엄청
떡락했을 때 그때 아, 매수했던 사람들이지 않을까. 왜냐면 그래? 그때가 가격이 많이 낮았으니까. 아 사실 수익 난다고 그러면 뭐 축하합니다 네. 하는데 나는 약간 이해가 안 돼서 이 상황이. 그러게요. 생각보다 신규 유저신데 신규 홀더신데도 그러니까. 마이너스라고 하시니까 제가 좀 위안이 됩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인간 지표라서 아까 우리 알렉산더님 유기자님 파일코인 사셨나요? 라고 하셨는데 하셨어요? 아직이요. 근데 제가 사는 순간 떡락할 수 있거든. 그래서 제가 사기 전에 반드시 네, 알려주세요. 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지금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42%로 가장 민코인 중에 수익률이 높고요. 다음에 최근에 이슈가 많았던 페페코인이 21%. 그다음에 뭐 이 도질론 마스 뭐 이런 애들은 저희 시장에 없고, 그다음 시바가 있죠. 시바도 10%. 플로우키 같은 경우는 이 일론이 원래 도지코인을 그러니까. 뭐 이제 입양했다, 이제 장난식으로 저희가 도지를 이제 입양했다라고 하는데, 도지를 이제 파양하고 나서 플로키라는 개를 새로 입양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아 요즘 얘한테 꽂혔어? 이게 이거 일론 머스크 때문에 산 건데. 아 그래요? 이것도 한 거의 1-2년 전 이슈예요. 그러니까 도지코인을 한참 찬양을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플로키라는 애를 자기 트위터에 올리면서 자기 새로운 아들이다 이러면서. 나 마음에 안 드네 머스크. 근데 어쨌든 플로키도 10% 정도 수익을 지금 내고 있다고 하는데 거의 다 마이너스라고 보면 되죠. 어쨌든 90% 홀더가 마이너스니까. 아 그렇지. 네, 그래서 민코인 중에 40%의 수익률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게 밈인가 싶을 정도로 생각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이 코인 어때? 재밌지? 그치? 너 이 방송 하고 싶지? 아닌 저희가 사실 저희 PD가 오늘 네. 휴가여가지고 또 몰래 했던 PD가 오늘 또 대체로 들어왔는데 아주 아까 해외 주식 할 때 반응과 지금 반응이 너무 달라. 지금 막 뭔가 쟤도 이 코인을 사고 싶어가지고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서 네. 제가 잠깐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국내 주요 이슈들 네. 또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지난주에는 우리가 KBW로 정신이 없었죠. 맞아. 네, 정신이 없었고 생각보다 정말 많은 해외 VC들, 해외 프로젝트들이 이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주말에도 동대문을 갈 일이 있어서 잠깐 갔어요. 근데 그 동대문 뒤 골목에 코인 티셔츠를 입고 있는 외국인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숙소였나 봐요. 그래서 칠리즈 이렇게 그런 해외 프로젝트들은 자기네 로고가 그렇게 티셔츠를 입고 다니잖아요. 그 옷을 입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KBW 끝나고 아직 귀국을 안 하시고 한국에서 여행을 하시나 보다 싶었는데, 길에서도 흔히 보일 만큼 생각보다 정말 많은 외국분들이 한국을 방문을 해주셨고, 근데 약간 저 잼버리 생각났어요. 잼버리도 보셨어요? 길 지나다니면서? 잘 못 봤어요. 길을 안 지나다녀서. 그냥 회사와 집하고 회사만 집만 왔다 갔다 계셨군요. 해가지고. 그 잼버리 기간 때 걸어 다니다 보면은 그 잼버리 대원들이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진짜? 그 네. 티셔츠 파란색이었나? 네. 각 국가마다 다 달랐죠. 달랐어요? 나라마다. 근데 이 KBW 위크가 약간 세컨 잼버리 위기인가 싶을 정도로 그 코인 티셔츠를 입고 이 종로를 대회하시는 외국인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상당히 반가웠는데. 그러네. 네, 일단 해외 VC들이 너무 뭐 긍정적인 좀 피드백을 많이 줬던 것 같고, 일단 해외 VC들의 입장은 이거였다고 해요. 나 한국 프로젝트 투자하고 싶은데 좀 추천해달라, 찾아달라 라고 국내 투자자들 혹은 국내 프로젝트 담당자들한테 많이 말을 했는데, 정작 국내 VC나 거래소들은 무관심한 태도를 일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마케팅을 이렇게 잘해야지. 많은 귀인들이 우리 시장에 왔는데 관심을 갖고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 국내 사람들은 국내 프로젝트를 모른다고 해요. 왜냐면 국내 프로젝트들은 조금 약간 사기성이나 뭐 김치코인에 이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국내 거래소에서도 다 해외 프로젝트만 상장하려고 하지 국내 코인 상장은 최근에 아예 없었고요. 그리고 투자를 하더라도 국내 VC들은 국내 프로젝트는 거들떠 일단 제끼고 보는구나. 일단 제끼고 무조건 해외 쪽으로만 찾다 보니까 해외 VC가 와서 국내 VC나 거래소한테 야 너네 한국 프로젝트 뭐 있어? 라고 했을 때 대답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피드백이 이제 기사화까지 된 거예요. 현장을 막상 가보니까 다 해외에서 사람들이 국내 프로젝트 찾으려고 왔는데 그 안에선 여전히 해외 프로젝트들만 상황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 쪽 VC 투자를 담당하는 분도 그런 좀 의문이 있었다고 해요. 왜 한국 거래소들은 한국 프로젝트보다 해외 프로젝트 상장을 더 많이 하는지, 어떻게든 자국 프로젝트를 찾아내고 밀어주고 성공하기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되는데 한국 블록체인 씬에서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났다라는 평가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 VC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VC들은 국내 프로젝트를 어쨌든 관심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프로젝트 관련사들이 국내에 왔을 때 사실 국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많은 발굴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라는 피드백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국내에 소속된 업계 관계자 같은 경우도 우리도 뭔가 하고 싶은데 VC들 상담을 가면은 늘 당장 수익성을 줄 수 있을 프로젝트만 찾는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이거 우리가 토큰 투자하면 얼마나 빨리 엑시트할 수 있니?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 전망이나 이런 것보다도 국내 VC들은 당장의 엑시트와 수익에만 좀 급급하다 보니까 좀 국내 안에서 원활하게 블록체인과 관련된 스타트업이나 투자 유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게 그래. 이번 KBW를 참여한 외국인들에 의해서 발칵이 되는 조금 오픈 상황이 좀 연출이 됐던 것 같고요. 또 그 외에도 우리 국내 프로젝트들이 뭐 의도를 했든 하지 않든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죠. 근데 국내에서 뭐 대표적인 김치 프로젝트다라고 하면은 카카오의 클레이튼이 있고요. 그리고 위메이드의 위믹스가 있고요. 그리고 다날의 페이코인이 있습니다. 위믹스와 페이코인은 상패를 당했고요. 정부로부터. 그렇죠. 네, 클레이튼만 유일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카카오 클레이튼과 위메이드의 위믹스 대인과 사기 등의 위법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서 또 뭐야? 카카오는 어떻게 코인을 파는가라는 책이 발간됐어요. 네, 그래서 변창호 코인사관학교라고 되게 유명한 코인족 유튜버가 있는데 네. 이분이 책을 발매했는데 카카오는 어떻게 코인을 파는가라는 책을 냈고요. 일단은 최대한 공론화를 하기 위해서 온라인에서는 PDF반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안에는 지금까지 카카오가 법률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진행을 했고 사기적인 부정거래는 뭐가 있었고 증권성과 관련된 여부들 그리고 회계 처리와 세금은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낱낱이 민낯을 파헤친 거예요. 근데 이제 카카오뿐만 아니라 위메이드도 사실 비슷하다라고 해서 클레이튼과 위믹스를 말 그대로 싸잡아서 폭로하는. 좀 그러네. 근데 지금 우리 시장 이렇게 분위기 안 좋은데. 그러네. 네, 이게 물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알아야 되는 맞아요. 네, 맞아요. 정보이긴 하지만 불난집을 정말 부채질하는 그런 게 됐고 어떻게 보면 또 응원하고 격려의 말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좀 착잡하다. 뭐 이렇게 그러네. 그냥 착잡한 거야. 네, 달가운 소식은 맞아. 아니다. 근데 카카오 쪽에서 바로 입장을 표명을 했죠. 사실 무근이다. 전혀 뭐 신빙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지금 변창호 이 코인 사관학교 운영자를 뭐 신고하겠다, 소송하겠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그래. 근데 소송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들도 맞아. 증명을 다 해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하는 또 투자자들의 비판도 있고 어쨌든 국내 프로젝트는 이렇게 대표적인 프로젝트들과 관련해서도 그래. 신빙성이나 어떤 신뢰성이 바닥을 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좀 괜찮은 정말 좀 탄탄한 프로젝트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뭐 그런 거 하나 있잖아. 뭐야? 인도에 가서 나중에 사업하지, 그치? 그런 거 우리 나중에 아무튼 뭐 나오면 초대하자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도 아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몇 개 네네네. 있잖아. 그쵸. 그래서 아직 공식화할 단계는 아닌데 나오면 우리 또 여기서 네, 그쵸. 다루도록 할게요. 알렉산드님이 저러니까 국내 코인을 믿을 수 없죠. 좀 안타까워. 네라고 하셨네요. 맞아, 근데 맞아. 그 와중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업비트가 글로벌 거래소 4위에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근데 글로벌 거래소 8개가 암호화폐 모든 거래 90%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탑 8이 그냥 암호화폐 시장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네. 그 중에 4위가 업비트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 프로젝트들은 이렇게 죽을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 거래량을 봤을 땐 세계 4위고 무시할 수 없는 유동량과 거래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국의 프로젝트는 마땅한 게 없다. 그러니까 자국의 프로젝트 중에 괜찮은 게 나오면 이건 정말 엄청나게 뜰 수 있는 거야. 괜찮은 게 제가 봤을 때 있어요. 있는데 뭔가 발굴이 안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괜찮은 것도 다 사기라 그러고 사실 페이코인 같은 경우도 저는 왜 페이코인이 상패까지 가야 되는지 저는 당시에도 되게 의문을 많이 가졌거든요. 진짜? 네, 근데 나라에서 그냥 하지마! 사업 접어!
그래서 페이콘은 이제 일본이나 다른 나라로 가버렸죠. 이제 그런 식으로 또 그런 게 있구나. 네, 그러니까 좋은 당국 프로젝트가- 자체에서 뭔가 네.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 좀 하지 마라는 맞아요. 그런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거를 좋은 방향으로 육성해 주는 게 아니라 네네네. 잘하고 있는 애들은 못하게끔 막고 못하는 애들은 더 부각시켜서 코인 시장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그런 시장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 해외 VC들이 와서도 국내 프로젝트 하나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해가 됐다.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은 정말 뭐 거의 바닥이 난 상황이지 그래요,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운주를 국회로 보내야 되나?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게 경제 정책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정책도 관련해서 이제 코인법과 관련된 그런 정책들을 연구하고 싶어서 제 논문도 그런 걸 준비하고 있어요. 코인 관련된 가상자산법. 우리 운주 여기서 이대로 잡아내야 괜찮을까? 되는데 얘를 어떻게 발목을 잡아낼지 앞으로 갈 곳이 너무 많은 애라서 제가, 큰일이네. 네, 우리 시장을 좀 더 그래, 우리 왠지 키울 코인 수 협회에서도 데려갈 네. 것 같고 뭔가 정치권에서도 이러다가 욕심 낼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이 노예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맨날 그 고민뿐이고. 네, 그래서 나한테 은주가 확실히 이런 시장에 대한 관심도 많고 지식도 많아서 저희 빠친코 패밀리들에게는 많은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알찬 내용들 잘 정리를 해준 것 같아요.